신명과 후임과 선임과 예배기 다 함께 즐기는 신기념 인터랙티브 군대 버라이어티 토크쇼 신나 요즘은 CF는 정말 CF가 하나의 작품, 대작 같아요. 그렇죠. 이 15초짜리 네. 짧은 CF 안에 뭐 스펙타클한 영화도 담기고 드라마, 뮤직비디오가 다 담겨 그럼요. 있는데 네. 정말 CF도 보면 참 대단한데 데이 씨는 네. 요즘 제일 기억에 남는 CF 뭐 있으세요? 뭐 요즘 뭐 기억에 남는 CF 너무 많죠. TV만 틀면 요즘 뭐 개콘 후배들이 CF 모델을 쫙 나오니까. 맞아요. 진짜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합니다. 지금 근데 눈물이 왜? 진심으로요. 예. 뿌듯하기만 하세요? 예, 정말 뿌듯해요. 네. CF 하면 요 장면이 또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저 꼭 가고 싶습니다. 요 장면 기억하시죠? 예. 멋있었어요. 그렇죠. 멋있었어요? 네. 그래서 꼭 가가지고 한여름에 완전군장 메고 방독면 쓰고 내 구보를 한번 해봐야 안 보인다 소리가 나오지. 에이, 왜 그러세요? 저는 그 CF 좋아요. 네. 노래만 들어도 나나나나 여기 벌써 산토리니 온 것 같잖아요. 노래만 들어도. 근데 하필 오늘 왜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문선 씨 한번 해봐요. 언니가 문선 씨가 약간 맞는 것 같은데. 문선 씨가. 라라라라 이렇게 돌았어요. 날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아이 고소해. 뭐죠, 그게? 몰라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찍은 거잖아요. 그래요? 왜 이러세요? 굉장히 그때 3개월 남을 굉장히 좀 큰 금액으로 제가 찍었었어요. 네. 저 CF. 저 유민 씨만 보였지. 그지. 만숙 씨는 보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요. 나는 무슨 뭐 애완 돼지인 줄 알았지 뭐. 이게 뭐 말숙시라고 드레스 입은 그러나. 돼지. 드레스 입은. 드레스 입은 줄 알았지. 저는 그냥 이것만 할게요 그럼. 라라라라라. 형님. 데이도 나한테 빠졌구나. 제대로. 멘붕. 예. 형님 멘붕. 각자 뭐 기억에 남는 CF 얘기를 하나씩 해봤는데 오늘 정말 전 국민이 이분 얼굴을 다 알만한 그런 CF 스타가 자리에 나오셨어요. CF 스타가? 남극이든 북극이든 뭐 이분 얼굴을 보면은 온수가 그냥 철철철철 나올 것 같은 분이거든요. 아주 뜨끈뜨끈한 이미지의 오경수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뭐 한번 태우기 시작하면 4번 타는 남자 오경수입니다. 아니 2분만 보면 말이죠. 2분만 보면 일단 저기 이거를 밀어야 되니까 때를. 가만히 있어 보자. 양희 씨, 저 등 좀 한번 저 시원하게 한번 밀어주시겠어요? 아유 우리 기남 씨는 얼굴부터 좀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경수 씨 하면 CF의 거물이잖아요. 뭐 보일러 CF, 경비업체 CF, 약 CF, 가발 CF, 놀이동물 CF까지. 아니 근데 처음에는 이 그 맨 처음 CF를 찍으실 때는 일반인 신분으로 CF를 찍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데뷔를 하신 거예요? 이제 일반인이죠. 근데 뭐 네네. 이제 광고 대행사에 이제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제 광고 대행사 지금 저 국장으로 있습니다. 광고대행사 국장님이세요. 아이고 국장님. 아이고 우리 국장님이. 내가 물주가 시원한 얼음물로 갖다 놓으니까. 근데 국장님 저 CF 찍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국장님. 잘 모르시나 본데 예. CF 바닥이 예. 국장님이 힘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라 그러죠. 그래요? 과자 CF면 과자 CF 대표님께서 이 사람을 모델로 해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국장님은 힘이 없어. 근데 이제 그거 저 괜히 광고주랑 끊었네. 또 많이 친해지면 네. 저 또 제 입김이 또 많이 작용을 해요. 내가 볼 때 그 데이 씨저 CF 국장님도 좀 된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오래돼서 대화가 필요해 그때 이 노래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여기. 게스트 병역 청문 담당 검사 말검사입니다. 자, 피고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yes or no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좀 특별히 대답을 도와줄 인질 한 명을 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 what? 예? 왜 이렇게 태워요? 멀미나 죽겠네. 발사! 예.
인질이 왔는데도 뭐 하나도 그 긴장감이 없네요. 피고가 만약 거짓말을 한다고 이게 추정될 시에는 예. 인질에게 어지러움을 유발한 의자 태우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범 좀 보아볼까요, 네. 선수? 한번 태우겠습니다. 어지러워. 잘 보셨죠? 진실만을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저 불쌍한 얼굴. 저도 보고 싶지 않네요. 자, 피고는 군대를 다녀오셨습니까? 예, 간부가 아닌 병사로 다녀오셨습니까? 예, 병사 다녀왔습니다. 아유 똑바로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 아이고, 병사 맞는데. 왜 이렇게 태워요 진짜? 병사 맞아요. 병사라고 정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헤어스타일로 봐서는 거의 뭐 사단장님 수준으로 지금 헤어스타일이 그런데 정말 병사로 복무하셨습니까? 예, 뭐, 예, 그렇죠. 예, 그때도 뭐 수순 별로 없었지만. 예. 그럼 우선 믿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육군 출신이세요? 아닙니다. 예, 그럼 공군이십니까? 예, 공군. 공군이라면 군 복무 기간이 굉장히 좀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군보다 그럼 더 오래 군 생활을 하시겠네요? 이 공군이 좀 길죠. 예스 or 노로만 대답해 주세요. 예, 그렇죠. 예. 육군보다 더 오래 군 생활을 하셨다고요? 2년 2개월 이상? 그때 당시면 굉장히 길었을 텐데. 아니요. 노라고요? 몇 번 태울까요? 두 번? 두 번 태워. 두 번 태우라고 줘서. 아이고 좀 살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분은 2번 태우라 그러면 꼭 4번을 태우더라고요. 자, 피고 지금 말의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군이라면 공군이었다면 군생활 길어야 되는데 지금 맞지 않고요. 아무튼 요거는 잠시 후에 또 파헤쳐보고 지금부터는 더 진실만을 또 대접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병사로 전역했다면 병장 전역이겠죠? 그러니까 병장 한 예스 or 노로만 대해주세요. 병장 전역입니까? 아니요. 네 번 돌려. 한 번, 두 번, 네 번, 네 번. 아, 나 그래서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내가. 자, 네 번 태워. 반대로 돌. 반대. 거꾸로도 잘 타는구나. 스탑. 아니 뭐 차키가 빠져. 아 왜 자꾸 태워요? 이 사람은 꼭 태우라 그러면 거꾸로 태우더라고. 아 귀 밑에 모래도 좀 붙여주고 태우세요. 나이스! 조수 잘하고 있군. 예. 광고 하나 들어오겠는데? 예. 자, 피고 미안하네. 인질의 저 불쌍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 아까보단 좀 더 불쌍해 보이네요. 예. 자, 그렇다면 진실만을 정말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피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피고는 저를 CF 모델로 캐스팅 하시겠습니까? 5, 4, 그렇죠. 다음 세상에 좀 다시 태어나시면 내가 할게요. 네가 알아서 돌아. 예. 왜 혼자 타고 난리야? 너는 뻔한 거야. 네가 알아서 돌아. 질문 같은 걸 해야지. 씨. 아니, 나를 에이씨, 네가 무슨 CF 스타야? 왜 내가 CF를 왜 못 찍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왔단다 헤이! 이런 거 한다고 대부업 광고 이런 거 얼마 잘하는데 이게 좀 헤이! 빚값 빌렸으면 갚아야지 아유, 내가 죽어라, 죽어! 얼마 잘하는데 웬만하면 하겠는데. 이런 것도 얼마 잘하는데 단박으로 저 전투기 탔어요! 저 전투기 탔어요! 필수 신랑군의 귀여운 리포터 김양입니다. 지난주에 전투조종사분들 이야기 잘 보셨죠?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이분들 없이는 전투기가 하늘로 날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군지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멋들어진 자태를 뽐내며 창공을 비행하는 전투기. 하지만 한 번 비행에 나서기까지는 많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그 시작이 바로 항공정비사들이 전투기를 분해해서 샅샅이 점검하는 투기 검사 과정. 조그만 부품 하나만 잘못돼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에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점검하는 정비사들의 꼼꼼한 손길이 꼭 필요하다. 다음은 전투기의 바퀴, 랜딩 기어 점검 차례. 간단한 작업이지만 만약을 위해 바퀴가 제때 나오고 제때 잡히는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확인한다. 무사고 비행을 위해 손가락 지문이 마르고 닳도록 손봐야 하는 전투기의 심장, 엔진 점검 작업.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을 다루는 업무다 보니 늘 하는 일이라 해도 결코 쉽지 않은 게 바로 이 엔진 점검이라는데 그 때문일까
정비사들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뭐 만지고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전투기 엔진이고요. 항공기에서 결함이 나서 이제 저희한테 입고가 돼서 점검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공기 장착 전에 출고진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다들 보니까 남자 정비소분들밖에 없어요. 혼자 여자이신데 이렇게 일을 하는 거 힘든 점은 없나요, 여자로서? 크게 힘든 건 없고요. 남자들보다 힘이 조금 더 약하긴 한데 조금요? 네, 조금요? 저도 힘이 세서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니까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좀 더 섬세하고 이런 면도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려고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비 작업이 끝났다 해서 전투기 비행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임무에 맞는 무장을 갖춰야 비행이 가능하다. 어디 무슨 무장을 하나 봤더니 아니 이건 아무리 봐도 총에 쓰는 탄약인데 아니 전투기가 이런 걸 쓴다고? 우와, 이거 총 아니에요? 네, 그죠? 네, 항공기에 쓰는 20mm 기관포 총입니다. 아, 기관포라고 하나요? 네. 와, 근데 이게 총알도 되게 크고 몇 개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양쪽에 280발씩 총 560발 들어갑니다. 아, 280발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네, 아, 이거 혹시 가격은 얼마씩 해요? 저희 이거 한 발당 거의 10,000원 정도. 한 발당 10,000원이요? 그러면 280, 560, 그럼 560만 원이에요? 네, 그렇죠.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네요. 그럼 네. 이거 한 번 쏠 때마다 몇 개씩 나가는 거예요, 총알이? 거의 11초 정도면 560발 다 쏠 수 있어요. 11초에 560발 다 쏜다고요? 그 정도로 놀라긴 이러지. 지금 운반한 미사일 한 발 가격이 무려 7천만 원. 비싼 가격에 엄청나게 무거운 취급 요주의 물건이라 이렇게 3인 1조로 조심조심 옮긴 다음에 미사일 발사대에 장착 완료. 아니 그런데 이분 아까 전부터 무기만 계속 다루던데 대체 정체가 뭐예요? 아니, 아까 기관포 장착하는 모습도 그렇고 미사일 장착하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무슨 임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항공기에 주어진 임무에 맞춰서 거기에 이제 각종 탄약들이 나오면 그 탄약을 항공기에 장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라고 하죠?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저희 항공 무기 정비사라는. 항공 무기 정비사요? 네, 무기 정비사. 아, 전투기가 왜 전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투기가 왜 전투를 한다고 전투기 아닌가요?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항공기에 무기를 장착하지 않으면 전투기가 될 수 없습니다. 무기 정비사가 이렇게 항공기에 무기를 달아줌으로써 비로소 전투기로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항공 정비사의 정비 작업과 무기 정비사의 무장 장착을 마친 전투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 활주로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최종 기회 점검 LCI. LCI 요원들이 날카로운 맨눈으로 전투기 이곳저곳을 뜯어본 후에 OK 사인을 내린 다음에야 비로소 전투기가 캐노피를 닫고 활주로로 향하고 드디어 푸른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이륙. 전투기가 한번 비행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해. 이제 다들 아셨죠? 자, 전투기도 무사히 이륙했겠다. 느긋하게 돌아가는 그런 그녀를 쌩 스쳐 지나가는 오토바이 등장이요. 여기 왜 오토바이가 있어? 자기야! 잠깐만! 같이 가! 아니 저기 어디 급하게 가시는데 지금 어디 가세요? 네, 지금 저희 배트맨 출동 요청이 있어서 긴급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뭐요? 배트맨? 네, 그렇습니다. 배트맨? 나 아이언맨. 어? 다시 배트맨? 배트맨. 아니 장난치죠. 진짜 뭐 하는 분이세요? 지금 저희는 이제 항공기 이착륙할 때 이제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 새들을 쫓고 있는 배트맨이라고 합니다. 아, 새들 쫓는 배트맨? 전투기 소음이 좀 시끄럽긴 해도 탁 트이고 숲이 있어 새가 살기에 딱 좋은 전투 비행단의 자연 환경. 그야말로 새가 밥 먹듯이 나타난다는데 어디선가 활주로에 새들이 보이며 오빠는 출동해서 총소리로 새를 쫓아내는 게
조류 퇴치반의 그 임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네, 새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새를 쫓는구나. 아니, 근데 도대체 새가 항공기에 방해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항공기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새라도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면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새와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 버드 스트라이크. 작은 새 한 마리가 항공기를 파괴하는 대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바다 근처라 갈매기가 자주 오는 제18 전투 비행단은 조류 퇴치반의 활약이 매우 중요한 곳. 다양한 장비로 활약하는 이들은 오늘도 사고 없는 안전 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 번의 멋진 비행 뒤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제18 전투 비행단 모든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아직 못다한 제18 전투 비행단의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전투기 한 대가 날아오르기 위해선 저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좀 하시잖아요. 공군인데 왜 비행기 한 번 못 타봤을까? 라는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모든 공군들이 비행기를 함께 띄우는 거랍니다. 사실 저도 좀 궁금했던 게 공군 갔는데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본 분들은 뭐 하고 오는 거지? 약간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렇게 할 일이 많은 줄 몰랐네요. 정말.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 동물하고 이렇게 씨름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아니 새들한테 지금 비행기가 이륙 중이니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안내 방송할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새들도 아무리 조두라지만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제는 좀 그만 좀 들어와야지. 갈매기가 문제예요. 이 새우 과자를 착 풀어놓고 유인을 해가지고 이것들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착 구워가지고 뭐 갈매기를 먹어요? 뭐래도 새니까 먹으면 되지. 닭이랑 비슷하겠죠. 그럼 맛은 뭐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아니 아무튼 근데 오경수 씨도 어때요? 새 좀 좋아하세요, 새? 제가 저 처음에 그 부대에 배치받았을 때 처음 한 게 이제 활주로 그 당시에 그 15비 전투비행단의 그 3소대였는데 거기 배치를 받았어요. 거기는 이제 활주로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이제 경비서부터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그 새총, 저 공기총이라고 하는데 공기총. 공기총 들고 까마귀, 까치 많이 쫓았습니다. 이게 저 한여름에 정말 그 곤욕이에요. 밀짚 모자 하나 쓰고 군인이 이거 저 헬멧을 안 쓰고 밀짚 모자 쓰고. 밀짚 모자 쓰고 실제로 이렇게 허수아비 아저씨 밀짚 모자 쓰는 거. 이륙한다 이러면은 이제 수송기 같은 거 이제 그 엔진으로 이게 빨리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륙한다 그러면 계속 뭐 새들이 또 이게 다 몰려 있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빵빵 하면서 계속 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여름에 이 지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죠. 아스팔트에 그냥 그 저 때 앞에서 빨래 말리는 느낌이에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겨울 되면은 또 눈이 그렇게 원망스러워요. 요즘은 제설 차량 잘 돼 있잖아요. 저 때는 그게 딱 2대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희 그 활주로가 아마 그 올림픽 주경기장 그 잠실 운동장 한 4개 합쳐놓은 크기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저 구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쓸거든요. 또 비행기 또 세차도 또 해야 되고. 비행기도 세차를 해요? 비행기도 세차하죠. 세차면은 세기? 세기죠, 세기. 세기. 근데 저희는 그냥 세차라고 했어요. 그래요? 어차피 뭐 저희는 뭐 타지도 못하니까. 저희는 뭐 날르지 못하니까 다 차예요, 저희는. 지금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또 잡다한 업무를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런 보직이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공군에서? 저 18방이 나왔습니다. 18개월 방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군인데도 불구하고 육군 이제 현역보다 병장보다 짧다고 말씀을 하신 거였군요. 그죠, 근데 사실 그 36개월 꽉 만땅 채우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뭐 혜택 받아서 한 30개월로 끝내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이제 현역들 분들의 어떤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사실은.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뭐 오늘 밤에 좀 잘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뵐게요. 이러고 또 이제 퇴근하고 아침에 또 오고. 사실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제 군대장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방위 생활이 힘들었다고. 왜냐하면 이제 워낙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지금 전 장병들이 지금 이 아, 프로를 예. 보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 방위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네.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로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주로 주로 이제 아무래도 경비 업무가 잘 많죠. 네. 그래서 경비업체 CF를 찍은 그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뭐 경비 업무라는 게 그냥 뭐 보직이 그렇게 정해진 거지 사실은 모든 잡다한 일을 다 해요. 뭐 제초 작업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사역도 다 하고 뭐 저는 제가 또 많이 했던 게 김장. 저는 김장도 김장도 해서요? 하루 종일 김장도 많이 주된 했습니다. 업무 중 하나 취사병이 하는 게 김장. 아니고요. 그 취사병 쪽에 이제 취사반에 착출돼서 가죠. 그 뭐 언제나 그 현역들이 그 참 쾌적한 군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물심양면들이 저희 방위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보직이 맡아서 정확하게 네. 말하자면 아주머니였네요. 보직이 아주머니 네, 보직. 아유, 엄밀히 그 보직이 이름이 있어요. 아, 그래요? 허드렛병 있잖아요. 허드렛병이라고 딱 있는데. 그 전국에 저 방위를 나오신 또 선배님들이 또 좀 그러세요. 허드레라고 하시고. 아니 뭐 꼭 방위 분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각 부대마다 진짜 대희 씨가 말하는 허드렛 일을 하시는 병사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나는 이게 방위 고백하고 나면 자세가 자꾸 바뀌어요. 아이고. 간결한 태양, 우리 국군 장병들의 부인에게 또 짙어지는 여름이 왔습니다. 아니 부인의 태닝이면 어때서 그래요? 예? 부인의 태닝은 말이죠 젊음의 상징, 군인의 상징입니다. 저도 가끔씩 그 시절이 그리워가지고 목만 태워요. 목만요? 목만. 잠깐 가만 있어봐. 목만. 야, 이 떼봐라. 아유, 떼. 이게 태운 거니 이게 안 씻은 거니 이게. 아유 정말. 집에 물이 끊겼어요. 이그. 한수예요 집이. 아유. 아무튼 기남 씨가 이렇게 또 태우는 것도 아마 그때 예. 그 시절이 그리워서가 그때 그 아닐까 시절 싶네요. 그립습니다. 자, 예비역들의 비하인드 굿네 스토리. 오늘은요. 부산에서 김영진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아이고 어떤 사연일지 궁금한데요. 자, 보내주세요. 저는 1989년 11월 춘천 백이보충대로 입대를 오호. 하였습니다. 야, 89년이면 정말 옛날 군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당시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인제 12사단의 벤치를 받았죠. 12사단. 네. 사단 훈련소에 힘든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군기가 바짝 들어 완전 얼어 있었더랬죠. 이병 김영진. 나와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지? 저는 얼떨결에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가는 내내 첫날부터 확 찍혔구나. 이렇게 군생활 꼬이는구나 싶었죠. 영진아, 이병 김영진. 나 모르겠니? 잘 모르겠습니다. 잘 와봐, 자세히. 예? 나 모르겠어? 호반초등학교 6학년 4반. 반갑다 친구. 야, 이 친구야. 어깨에 손 내려. 야, 너 말 걷다. 야, 상병. 나 상병. 짝짝이 세 개. 야,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 군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쫙 내가 길을 펴줄게. 그리고 혹시나 말이지, 우리 친구란 거 얘기하지 마. 그걸 왜 얘기하지 마, 그걸. 그럼 뒤를 봐줄 수가 없잖아. 뒤로. 그렇지. 몰래 네가 날 챙겨줘야 되는데. 역시. 걱정하지 마. 응? 자, 야, 네가 먹으면 안 돼. 그래, 그거 좀 꺼내봐. 옛날에 아니랬잖아, 우리. 맛있어? 맛있다. 야, 멀고 먼 강원도 산골. 그것도 같은 부대에서 친구를 만나니 얼마나 눈물겹던지. 그리고 친구는 무서울 것 없는 군기 반장이었습니다. 군기 반장 친구 덕분에 저의 군 생활은 그야말로 탄탄대로 아무도 모르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래가지고. 야, 아무튼 나 진짜 어제 진짜 고마웠다. 야, 어떻게 너는 집합을 시켜도 딱 내 윗군번부터 딱 이렇게 집합을 시키냐? 그렇지. 그래. 내가 잘 봐준다 했잖아. 역시. 전생에도. 전생에 어디라고 있었어? 후임 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를 좀 잡아야 되는데 말이야. 개구리 말입니까? 그래, 지금 이 개구리가 말이야
가장 살이 올라가지고 뒷다리에 살이 이렇게 딱 올라 있고요. 배 안에 알이 꽉 차 있고 딱 튀어가지고 딱 뭐. 아, 애들 시켜야 되는데. 저희 둘이 갔다 오겠습니다. 진짜 할 수 있겠어? 예, 무조건 잘할 수 있습니다. 왜 말이 없냐?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야. 무조건 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알았지? 야, 맨손으로 돌을 들추는데 그냥 그 안에 개구리가 빡! 나 좀 먹어달라. 보고해야 떠서. 알겠습니다. 개구리는 인사개님의 보양식으로 무조건 이 임무를 완수해야만 했습니다. 개울가에서 바위를 뒤집으며 열심히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누군가가 다가오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니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개구리 잡는데요? 어느 부대 소속인가? 이 앞에요. 뭐? 왜요? 일이야! 아저씨 사장님. 뭐야 저거? 뭐야? 예, 사장님. 이거 사단장님? 군기교육대 쳤다! 쳤다! 예 알겠습니다. 저 전호들이 나오세요. 자 군기교육 때 가셔야죠. 자, 빨리 오십시오. 알고 보니 그분은 우리 사단장님이셨고 결혼식장을 갔다가 지나면서 우리를 본 것입니다. 왜 하필 이 길로 지나가신 겁니까? 왜 하필 우리는 그때 개구리를 잡은 거냐고요? 우리 둘은 바로 사단 군기교육대로 끌려갔습니다. 3시간 이상을 뛰고 구르고 또 뛰었습니다. 확 필 줄 알았던 제 군 생활이 사정없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나 못 뛰어. 이게 뭐야? 우리 진짜 씨. 인사개님이 우리를 구해주러 왔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원. 먹어라. 먹어.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짜장면 곱빼기를 사주시더군요. 그래도 너네 나 안 일렀더라? 맞다 어쨌든 간에. 인사개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 오직 짜장면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결혼식장에 가셨던 사단장님은 술을 많이 드셔서 우리를 군기교육대 보내지도 모르셨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군 생활은 풀렸다가 꼬였다가 버라이어티했지 말입니다. 군대 들어가서 밥 먹을 때 줄을 서서 대여를 해가지고 식당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상병 인솔자로 이제 나와가지고 인솔을 하면서 내 얼굴을 처음 보고 저는 이제 전방 주시를 해야 되니까 모자를 벗고 보니까 국민학교 6학년 동기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뭐 그때는 얼떨떨하면서도 여튼 뭐 기분이 좋았지. 인생 끝난 줄 알았지 그 순간적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막 좀 당황스럽고 뭐 사장님한테 좀 선처를 부탁해가지고 그냥 하루만 돌고 빠지놓은 거지. 제대하고 나서 한두 번은 이제 연락하다가 요즘은 막 힘드니까네 연락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뭐 혹시나 이 방송 보면은 연락 좀 부탁드린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야, 말 그대로 말이죠. 풀렸다, 꼬였다. 야, 난리가 났네요. 아주 꽈배기예요. 맛있겠다 꽈배기. 개구리도 되게 맛있겠네요. 개구리? 네. 잠깐만요. 개구리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어릴 때 과자 대신 먹었는데. 개구리를요? 그럼요. 뱀은 먹어본 적 있어요? 그건 아직. 그럼 내일 이제 먹겠네. 못 먹었으니까. 그러다가 왜 이것도 먹지? 이거 까베기로 이거요? 생각하고 왜 이것도 먹겠어? 마이크도. 재밌네. 아니, 개구리가 뭐라고 군기교육대까지 끌려가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짜장면 2그릇이 뭐예요? 예? 탕수육, 팔보채, 깐쇼새우, 양장피 이 정도는 사줘야지. 아유, 깐쇼. 예. 인사계님도 마음의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뭐 두고두고 잘해주셨겠죠. 네. 뭐 이등병 때부터 군기교육대 다녀온 건 뭐 좀 그렇지만요. 그래도 이 든든한 친구 선임이 옆에 있다는 거는 정말 네. 괜찮았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말이죠. 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격을 봤는데 경험담인가요? 경험담이에요.
저는 경험 토크 아니면 안 해요. 이제 유격을 받는데 제가 그때 2등병이었어요. 네. 근데 왜 저거 아시죠? 유격 받을 때 열애를 당하면 죽는 거예요. 예, 열애 당하면 얼차려 받고 막 이러잖아요. 네.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열애 110원을 빼면 열애 그럼 열애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2등병인데 야 거기 110번을 빼면 열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죽었다 그리고 열애 그리고 쫓아갔어요 그 조교를. 근데 조교가 아니 연병장에서 저를 굴려야 되는데 산속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를. 야 이 사람이 나를 왜 데리고 가려고? 왜 나를 어떻게 하려고 산속으로 도대체 나를 뭐 나무를 태우려 그러나? 어떻게 나를 여기서 묻으려 그러나?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2등병 때 딱 쫓아가는데 바로 이렇게 뒤를 딱 돌더니 조교의 포스를 딱 따라오더니 혹시 이름이 김기남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김기남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혹시 성수고등학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예, 성수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저 형님 후배입니다. 이러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조교가 저한테. 예.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막타워 훈련이었었어요. 예. 그 막타워는 그 왜 그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얼차려를 계속 받으면서 올라가잖아요. 예. 거기 그냥은 못 올라가죠. 거기 올라가는데 한 2시간 걸려요. 예. 근데 갑자기 저도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어제 그 후배 조교가 자 110번 빼미 예 110번 빼미 그냥 올라와. 예. 거기를 자 병장 선임들도 다 쪼그레뜨게 하는데 저만 그냥 올라갔어요. 그 야 위로. 진짜. 네, 그러더니 저 기남이 형, 저 담배 하나 피고 뛰어내리세요. 그래서 2등병인데 막타워에서 담배 하나 피고, 예, 음료수 마시고.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네. 저도 수색대대에 이제 딱 배치를 받았잖아요. 자대 배치를 받고 본부 중대에서 저희가 대기를 해요. 그 네. 왜 중대 배치를 받기 전에 네. 본부 중대에서 행정반에서 이렇게 딱 2등병 모자 쓰고 이렇게 얼어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행정반 창문이 있었어요. 창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일병이 이러고 야 이병 김태희 나 누군지 모르지? 예 모릅니다. 나도 중학교 동창인데. 예 맞습니다. 이제 왔어? 예. 도움을 안 줘 그 뒤로. 그 뒤로? 나 뭔가 동창이니까 뭘 좀 이렇게 좀 챙겨줄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안면에 싹 이렇게. 아직까지 연락이 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개콘 보여달라고 연락. 그러니까 개콘 보여달라고. 예? 양만 올리는 거죠, 양만 올리는 거. 글쎄 한마디 하죠. 꺼져. 게스트의 군생활 이걸 빼고 얘기할 수 없죠. 숨어있는 키워드를 쏙쏙 뽑아서 얘기하는 김디 키워드 토크 시간입니다. 자, 과연 오늘 오경수 씨의 키워드는 뭐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자, 키워드 네 번 타는 키워드가 제대로지. 뭐죠? 아니 뭐 4줄짜리 컵이 나왔네요. 진짜 네 줄이요? 네. 네 줄짜리. 자, 컵과 빨대. 과연 오경수 씨 군생활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 빨대, 쪽쪽 빨아먹는 빨대. 네. 그런 조합을 보니까 정말 또 옛날 생각나네요. 뭐죠? 그때 저 이제 그 부대 근처에 그 이제 세곡동 쪽인데 거기 저 세곡 다방이라고 있었어요. 역시. 저희가 그 저 이소대 그 산에서 지킬 때 초소가 이제 산에 있잖아요. 펜스가 쫙 산을 이제 쭉 두르고 있고 거기 이제 뭐 3초소, 4초소. 제가 이제 고참이 될수록 4초소, 5초소로 올라가요. 그냥 이제 뭐 상병쯤 됐을 때는 거기 계속 올라가 있었죠. 이제 4초소, 5초소 딱 올라가 있으면 그렇게 또 사제 커피 생각이 나요. 집에서 마시고 나왔는데 군대에서 먹는 커피는 또 다른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병장분 한 분이 야 배달하면 되지. 부대로. 여기를 어떻게 배달이 돼요? 배달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여기 초소에 있는 전화를 어떻게 좀 선을 끌어와서 했나 봐요. 사제의 선을. 그래서 전화드리면 미스 방이야? 여기 4초소야. 4초소. 여기 저 쌍화탕 한 잔 하고 커피 2잔 갖고 온다.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올라올 때가 아니거든요, 민간인이. 그런데 진짜 그 세곡동 다방에 미스 방하고 미스 김이 있었어요. 그 미스 방이 거기로 올라오더라고. 어머나. 보따리 들고 좀 이따 총 들고 있는데 낑낑거리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때 올라올 때 오빠야 오늘은 4초서 가 막 이러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펜스 바깥에 있고 우리는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커피를 안에서 타요. 그 겨울에 좀 시키지 마라 이러면서 타요. 막 탁 대고 빨대를 이제 철조망이 있으니까. 대박이다.
이제 빨대로 이렇게 커피 쪽쪽 마시면 아 뜨거워 막 이러면서 먹으면서 예. 그래서 이게 대화를 또 이렇게 또 도란도란 또 1시간 또 뭐 이렇게 해요. 펜스를 사이에 두고. 예. 요거 이제 걸리면 요거 대박감이죠. 이거 완전 영창감이죠. 예, 영창감인데 대단하네요. 무슨 여명의 눈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한 번 저 보초 올라가면은 4시간인데 네. 그 시간이 그렇게 길었어요. 네. 특히 저 이 봄 가을에는 날씨 좋고 하니까 네. 빨리 퇴근하고 싶고 너무 기니까는 또 이 현역들 분들과 이게 짝짝꿍이 잘 맞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저는 나가면 좀 구경하잖아요. 네. 그래도 이분들은 뭐 휴가 다음번 휴가가 언제야 그것만 쉬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합일점이죠. 네. 그래서 예. 그때 그 미스방 네. 그래도 약속 잡아가지고 거기서 또 얘기하고 야 퇴근해 보자. 아니면 또 이번에 김 병장님 또 휴가 나가면 우리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뭐 같이 나이트 한번 갈까? 뭐 이런 대화서부터 별 쓰잘데기 없는 대화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철조망 사이로 먹던 이 빨대 커피. 야. 요거 기발하네요. 참 기억에 납니다. 그거.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폭이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어린 자식이 이렇게 커서 늠름하게 처음으로 아버지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늠름하고 대견스럽습니다. 아무쪼록 본 생활 착실하게 마무리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가이 화이팅! 우리 아들 성민이 성공 잘 마치고 씩씩한 아들 돼갖고 나와주길 바란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 아빠 좀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키우시느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무정물이네 우리. 2년 동안 잘하고 올게. 엄마 사랑해. 몸이 많이 큰 만큼 군 입대를 해가지고 마음도 많이 크고 훌륭히 잘 지나고 와. 엄마가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고 잘할 거라고 믿어. 사랑한다. 엄마랑 아빠랑 저한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만큼 더 잘하고 더 잘하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오늘 군대 입대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울러 우리 동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대한민국의 최고의 남자로서 이 자랑스러운 곳에 섰습니다. 군대는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 때는 가장 사회에서 즐거웠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2년 동안 군대 생활에 충실을 해줄 것을 여러분들 앞에 이 부모로서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 구하기 동료 여러분 화이팅 한번 외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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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주제는 말이야.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 이게야. 아니 인생에 연습이 없는데 군 생활은 연습을 하냐? 군 생활도 연습이 없다 이기지. 그런데 연습도 안 하고 간 군대를 어리버리하고 내가 답답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답답한 거를 당당하게 생각해라. 그게 오늘의 주제라 이거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김기남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모르는 것을 창피해하지 말라. 모르고 실수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알고 실수하는 거는 나쁘다 이게야. 그거는 영창을 간다 이거야. 영창 가지 말고 군생활 열심히 하라 이거지.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 기남 씨. 예. 누군가요? 미안합니다. 예? 도 선생님인가요? 예, 도 선생님, 변희봉 선생님. 변희봉 선생님 같았어요. 조경수 씨는 뭐 항상 군 생활하실 때 매일 퇴근을 하시니까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뭐 가족을 향한 애틋함 이런 거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겠죠? 아니, 매일 하니까. 저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저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들어가서 한 5주 정도 훈련을 받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뭐 들어갈 때 어머니, 특히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있지만 저는 사실 그 방위의 생명이 출퇴근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한 3개월 동안 차출돼가지고 저 대전 통합본부 가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야, 난 이게 난 방위인데 네. 난 다시 현역 가는구나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네. 왜 그렇게 갔냐면 제가 저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대에서 보면은 뭐 포스터 대회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네. 포스터도 뭐 이렇게 호국영령, 뭐 6.25, 무슨 통신보안, 뭐 첨단보안 이런 포스터들이 때마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금이 또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거기 이제 저 민간인까지 같이 해서 하는 그 행사들이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우리 내서 우리 저 내무반에 한번 윤택하게 한번 살아보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희생양이 돼서 제가 포스터를 그린 거죠. 네. 이게 그냥 공구 참모총장상을 딱 받아들여요.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뭐 제주 있는 애들은 저쪽으로 차출돼야 된다고 네. 남쪽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납치당하듯이 내려간 거예요. 거기 그 3군 통합본부는 군기가 세요. 왜냐하면 저 영급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곳이라서 아니 정문서부터도 그냥 각 딱 잡혀 있고 이 저 방위들도 이 저 줄은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거길 가가지고 맨 처음에 내부반을 저 일반 현역들하고 같이 쓰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출퇴근도 못 하고. 네. 저 방위입니다. 그래서 저 방인데 저 방위의 생명 출퇴근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들어주신 그 거기 소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저 사택에다가 방 하나 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대전에서도 전 출퇴근을 했었죠. 주로 이제 출근하면 업무가 주로 이제 뭐 그 비행기 이제 모형 만들고 그 이게 작전계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전투 상황 같은 거를 이렇게 모형 같은 걸로 또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아마 첨단 장비들이 있어서 다 아니 지금도 그걸로 하더라고요. 가보셨어요? 비행기 짝대기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진짜 이렇게 제가 그 비행기 그때 이제 그거를 실감나게 제가 옆에서 이게 도우미를 하면서 제가 해드렸죠. 그때 이제 이륙할 때 뭐 사운드까지 소리까지 내고. 막 이런 소리 사운드 넣으면서 하니까 야 너 재밌다. 작전 회의가 재밌어진다. 계속 들어와. 그 제주가 많은 게 사실은 좀 피곤함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그 매일같이 어머니를 좀 보다가 3개월 또 그렇게 떨어져 있어 보니까 집에서 먹던 밥도 좀 그립고. 네. 자, 기남 씨 이제 오늘의 명언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오늘의 명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 바로 양희 씨 준비되셨나요? 예, 오늘은 세로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요? 예. 하나, 둘, 셋.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의 명언도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그렇습니다. 제가 줄을 위에서부터 걷습니까? 아래서부터 걷습니까? 아래서부터 걷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오경수 씨의 인생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보통 네. 연예인으로 데뷔를 해서 제작자로 변신을 해서 네. 제작자로 성공을 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오경수 씨 인생은 아닙니다. 먼저 제작자로 데뷔를 해서 네. 마지막에 연예인으로 성공을 하셨어요. 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에도 이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벤자민 버튼 그렇습니다. 네. 예, 벤자민 버튼의 거꾸로 가는 시간. 네. 우리 경수 씨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더욱 거꾸로 갈수록 인생이 잘 풀리실 겁니다. 혹시 압니까? 10년 뒤에 머리가 날지? 아, 인생을 거꾸로 타는군요. 그렇죠. 아주 머리만 나면 멜로 연기도 할 수 있는. 좋습니다. 멜로 연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오경수 씨의 후배 장병들에게 네, 조언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그 뭐 저희 때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국방부 시계는 뭐 계속 간다. 네. 예, 거꾸로 가진 않아요. 예, 어떻게든 시간은 갑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아까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드렸지만 똑같은 여러 100명의 사람들 중에 시간을 정말 쪼개서 잘 보내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은 또 그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네.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예. 군대라는 시간, 이 인생 지내놓고 보면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 좀 신나고 재밌고 활기차게 네. 씩씩하게 좀 그렇게 보내시고 휴가 나가시면 또 확실하게 즐기시고 좀 의미 있게 그렇게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오경수 씨 말씀 중에 그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은 정말 더욱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저희 신나고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